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시기로 치환한다. 주말이 밝았습니다. 네, 이렇게 또 소중한 주말 시간에도 영상 찾아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초심 다지면서 좋은 영상으로 만들어가고 같이 한번 또 성장해 보시죠. 첫 번째 기사를 봤을 때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는 매집을 하고 있고요. 단기 보유자는 보유를 하고 있다. 지금 현재는 심리적 두려움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장기 보유자들, 그 스마트머니 투자자라고 불리우는 기관급 투자자들은 가격이 하락할 때마다 매집에 주력을 한다면 단기 보유자들은 지금 현재 굉장히 좀 두렵잖아요. 아직까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 매도 압박 속에서 보유 전략을 지켜가고 있다라는 거. 암호화폐는 4년 반감기 사이클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축적 시기, 급등의 시기, 하락의 시기를 반복하면서 그들이 양털 깎기 이후에 불을 확장하는 시기가 온다라는 거, 올해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장기 보유자들,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 에이플 회원님들 중에서도 3년 되신 분, 5년 되신 분, 7년 이상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경기 침체가 오든 말든 코로나가 오든 말든 그냥 지금까지 견뎌왔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묵묵하게 걸어오신 거죠. 그러다가 급격하게 올랐을 때 어느 정도 최고점에서는 매도하는 경향을 보였다라는 거. 이번이 본인이 맞이하시는 불장이 처음이라고 하시면 지금은 좀 우리가 버텨야 되는 시기, 좀 두렵기도 하고 심리적으로 힘들 수 있지만 분명히 그들이 끌어올리는 반감기 사이클이 있는 한 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여유롭게 두고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주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100개의 상장사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지금 보니까 우리가 아는 그런 기업의 마크도 좀 보이는 것 같고 처음 들어보는 마크도 좀 보이는 것 같은데 비트코인 회사라든지 암호화폐 회사뿐만 아니라 지금 테크놀로지, 기술 쪽, 헬스케어 쪽, 파이낸스 쪽, 에너지 쪽, 미디어 쪽 한 100개 정도의 상장사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구나. 한마디로 스트래티지, 메타플래닛 점점 따라하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는 건데요. 2022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상장 기업 수가 약 4만 4천 개 정도 됐다라고 하거든요. 제가 2025년 기준으로 턴키로 한 5만 개 정도 잡았을 때 100개 상장사가 비트코인 보유하고 있다. 약 0.2% 정도의 회사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보유하고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핵심은 이거겠죠. 우리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 기사에서 보이는 것처럼 지금 전 세계 인구 80억 명 잡았을 때 그 인구의 4% 정도만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더리움은 그러면 3%, XRP는 2% 정도밖에 안 되지 않을까요? 너무나 초기 단계에 있고 올해를 기준으로 미국에서 이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구자로서 진정성 있게 공부해야 되는 시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또한 어제 나온 기사인데요. 미국의 상장사 샘러 사이언티픽 회장이 이렇게 말했네요. 우리는 비트코인 앞으로도 계속 늘리면서 보유해 갈 거야. 이 샘러 사이언티픽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 의료기기 업체로 알고 있거든요. 2월 기준으로 은근히 많이 가지고 있어. 3,192개. 얘네 뒷배 한번 봐야 되겠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메리칸 펀드를 필두로 한 유대계 자본이 그대로 묻어 들어가 있더라. 지금 그들이 스트래티지, 메타플래닛, 이런 샘러 사이언티픽 뿐만 아니라 채굴 업체들까지 모두 섭렵을 하면서 비트코인을 직간접적으로 모으고 있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되겠죠. 다음 기사 봤을 때 홍콩의 SFC 증권선물위원회거든요. 해시키와 OSL에 이더리움 스테이킹 기능을 승인하고 있다. 이제 슬슬 이더리움 옵션 거래 승인이 됐죠. 이제는 이더리움 현물 ETF에 스테이킹이 편입될 시기, 우리가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홍콩에서도 슬슬 암호화폐 거래소에 이더리움 스테이킹 기능을 승인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보이시죠? 해시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더리움 현물 ETF 보유를 통해서 스테이킹 수익까지 얻을 수 있다. 이게 미국에서 활용이 된다면 이더리움의 기관의 자금이 폭발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생겨버리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미국이 하기 전에 홍콩이라든지 싱가폴, 브라질과 같은 남미, 유럽권 혹은 두바이와 같은 메나 지역에서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더라. 특히나 이런 나라들은 금융의 허브로도 잘 불리우는 나라죠. 특히나 유럽 스위스 기반으로 한 BIS도 있고요.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는 금융으로 먹고 사는 나라로도 유명하죠. DBS가 시가총액 1등인 회사라는 거, 이런 것들을 미뤄본다면 뭔가 조금씩 물꼬가 터지는 것 같네. 느낌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미국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하기 전에 먼저 승인했던 국가가 또 어디였냐? 이 홍콩이었어요. 작년 4월 달 정도. 미국보다 오히려 홍콩에서 먼저 이더리움 현물 ETF를 빠르게 출시했던 이력이 있다라는 거. 이번에 이더리움 현물 ETF를 통해 스테이킹 수익 얻을 수 있다고? 머지 않아서 미국에서도 움직일 수가 있겠구나. 제가 여기 브라질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브라질 얼마 전이었죠? 2월 말 정도에 XRP 현물 ETF 해시덱스랑 손잡아가지고 승인이 됐었죠? 미국에서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여기에 싱가포르도 잠깐 좀 말씀드리고 가자면 작년, 재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임시 라이선스를 리플이 가지고 있었던 4개월 만에 정식 라이선스, 이제는 완전히 풀 라이선스까지 획득을 했다라는 거. 리플 역시 홍콩이라거나 싱가폴, 브라질 슬슬 확장되면서 규제에 대한 명확성과 유틸리티가 커지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었다. 역시나 두바이 최근에 나온 거였죠. DFSA 최초로 인가를 받으면서 정식 라이선스를 획득하고 있다. 금융망을 섭렵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과정이고요. 스위스 역시 귀금속 거래업체죠. 스위스 골드에서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구리 같은 그런 귀금속 살 때, 그런 비철 금속을 살 때 XRP로서 결제가 가능하게끔 하고 있다라는 거. 왜 그런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스위스를 대표하는 국제결제은행, 이미 리플과 손을 잡으면서 상호 운용성 확장판 태스크포스, 그 국경 간 결제를 바꾸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홍콩은 그럼 리플이랑 뭐 안 하냐고 또 질문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CBDC 파일럿 테스트 자체를 리플이랑 같이 하면서 XRP 레저 기반의 CBDC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었다. 실제로 홍콩 모니터링 어토리티죠. 통화청의 공식 문서를 보더라도 리플의 마크가 들어 있었고 많은 기득권 세력들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걸 확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제가 어제 잠깐 언급드렸었죠. 트럼프 일가가 이끌고 있었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이더리움 좀 매도한 것 같은데 온체인 지표를 보니까 어디론가 막 옮기고 있는데 이거 매도했을 가능성이 있겠어. 이런 기사화가 되면서 단정 짓지 말자. 전략적 움직임일 수도 있다. USD1을 이더리움 위에 올리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사실무근이라고 하는 오보라고 하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고 있네요. 우리 이더리움 매도 그거 안 했는데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들어온 거야?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었어 너네.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할 때 미디어를 1차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조금 더 고심해보고 반대로도 생각해보고 왜 이 시기에 이런 기사가 나왔는지도 한 번 정도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재작년이네요. 이제 2013년 11월. 그때 당시에 블랙록에서 XRP ETF를 등록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뜨자마자 리플이 그때 한 번에 30-40%가 올랐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몇 시간 뒤에 그거 우리가 한 거 아니야. 그거 우리 해킹당한 걸 수도 있고 우리가 한 거 사실 무근이야. 근데 또 이 서류는 아직까지도 웹사이트에 있어요. 이게 말이 되나?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기억나세요? 비트코인 현물 ETF 막 승인됐을 때 작년 1월 달이거든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갑자기 우리 계정 해킹된 거야. 그거 승인한 거 아니야. 그거 오보야 오보. 그런데 결국에는 승인이 됐죠. 그러니까 승인되기 전에 그거 아닌데 우리가 한 거 아닌데 그거 우리 판 거 아닌데 XRP 현물 ETF 블랙록에서 우리가 한 거 아니라니까 이런 식의 얼마 전에 트럼프가 관세 90일 결국에는 유예를 했지만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가짜뉴스가 한 번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저녁에 늦은 밤에 갑자기 급등했다가 또다시 이것도 가짜뉴스였다라는 거.
얘네 장난하는 건가? 물론 지금은 중국이랑만 싸우고 모든 국가에는 90일 유예를 시켰잖아요. 근데 그들이 뭔가 정말로 움직이기 전에 한 번 정도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개미들을 농락시키고 롱쇼 물량을 청산시켜버린다라는 거, 그런 의도된 움직임이라는 느낌 혹시 안 드시나요? 이것도 있었는데 월가에서 만든 거래소죠. EDXM에 도지코인과 시바이누 상장됐다고. 야, 이거 구독자님한테 빨리 말씀드려야 되겠다. 역시 도지와 시바는 기관의 채택을 받았구나. 이거 얼른 말씀드려야겠다 했는데 몇 시간 뒤에 목록에서 삭제해버렸네. 분명히 있어서 이거 컨텐츠 만들고 있었는데 몇 시간 뒤에 삭제됐다라는 이 말을 봤어요. 디지털 에셋에서는 왜 사라졌는지도 물어봤었는데 결국에 답변은 우리 뉴스레터 정기적으로 내고 있으니까 구독해서 우리 소식 좀 받아보세요. 이런 말밖에 안 하네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도대체 이 미디어를 내가 믿을 수 있는 건가? 가짜 뉴스였어? 오보였어? 사실과 무근했어?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우리를 농락한다라는 생각이 충분히 드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언론을 볼 때 믿어도 될까? 얘네 또 한번 비꼬는 거 아니야? 특히나 리플, 우리 가치 투자자들 어땠어요? XRP? 리또 속을 4년 동안 끌어왔고 7년 동안에 정말 힘들었던 삼각수렴 패턴을 보여줬는데 4월 16일 날 미국에서 이제 법원 최종 판결 나온대요. 그쵸?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어때요? 믿어도 될까 이거? 물론 이제 SEC의 기조도 변화하고 있고 법과 제도도 만들고 있고 최근에 리플사에서 히든로드도 인수했고 두바이에서 승인, 싱가포르 승인, 브라질에서 현물 ETF 승인. 이제는 좀 올 때가 된 것 같긴 한데 저는 사실 그래도 100%까지는 아닌 것 같다. 100%까지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이런 어떤 합리적인, 우리가 너무 지금까지 당한 게 많으니까 이런 의심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들의 움직임 보니까 약간 또 의심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리플과 SEC 법원에 항소 보류 요청서를 제출했다. 아니 항소 철회한 거 아니었어? 교체 항소까지 완전히 없앤 거 아니었어? 그런 언론이 분명히 나왔었는데 지금 리플은 SEC 소송 관련 준비 서면을 마감일인 4월 16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 그들끼리 어떤 꿍꿍이로서 지금 시간 끌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개미 투자자들을 한 번 더 떨쳐내려고 하는 건지. 조세일보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죠. 항소 지금 중단 신청하고 있는데 해결까지는 아직 멀었어. 너희들 XRP 아직도 가지고 있니? 이거 오래 걸릴 텐데. 이런 식의 언론 플레이가 나오고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조세일보와 글로벌 이코노믹 기사들 걸러버립니다. 퍼드성 기사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일단은 4월 16일에 법원의 최종 판결, 이 부분은 사실 웬만하면은 판결이 나올 거라고 바라보곤 있는데 100%까지는 무조건 확신하진 말자. 그들이 또 어떻게 가짜뉴스, 오보를 통해서 투자자들을 농락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들이 또 어떻게 가짜뉴스라든지 오보를 통해서 우리한테 혼란을 야기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타임라인 정도로만 좀 바라봐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에는 규제에 대한 명확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 시간에 대해서는 얼마 안 남았다라고 저 또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달러 인덱스가 꾸준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DXY 인덱스를 봤을 때 100극 초반대까지 내려오고 있거든요. 100보다 낮으면 달러의 가치가 그만큼 많이 하락했다라는 것이고 도널드 트럼프의 임기 이후에 지금 꾸준히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그들이 관세 전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약달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트럼프가 이런 얘기도 해주고 있네요. 중국과의 협상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결국에는 그들의 의도대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세 또한 하나의 쇼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미란 보고서 에이프릴 회원님들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약달러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한 큰 판을 짜고 있다는 거. 시간은 우리 편에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가치 투자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슬슬 뉴욕의 법무장관도 움직이고 있네요. 의원들에게 암호화폐 규제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라는 거. 중간중간에 퍼드 뉴스도 나올 수 있고 오보도 나올 수 있고 단기적으로 지지부진한 흐름 조금 더 연출될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 패턴을 미뤄 보았을 때 올해는
너무나 중요하고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는 특히나 리플 빅뱅의 해가 될 것이다. 저는 그대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모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심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